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준 자랑스러운 축구 국가대표팀 우리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 그리고 중원의 지배자 황인범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자, 각자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앙수비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라고 합니다.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데요. 긴장이 많이 되네요. 오늘. 아니 근데 왜 긴장해요? 말투가 너무 귀여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약간 좀 그래도 긴장이 좀 되시. 진짜로 심장이 진짜요? 저기 서 있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심장이. 그래도 아무리 긴장되셔도 그 경기에 나갈 그렇죠. 때보다는 좀 덜 하시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그때보다 훨씬 떨리네요. 진짜요? 네, 진짜로. 첫 경기 뛸 때보다. 저도 경기 뛰는 것보다 이게 첫 경기 뛸 때보다 이게 더 그래요? 네. 진짜. 두 분이 또 좀 친구 사이시죠? 네. 96. 예. 네. 원래도 좀 두 분이 서로 친합니까? 어떻습니까? 왜 고민하냐? 그렇게 막 친하지는 않고 이제 대표팀에서만 이제 좀 비즈니스 관계. 근데 네. 이런 게 친구 같네요. 친구죠, 예. 야, 뭘 고민하냐? 그러면 두 분은 언제부터 좀 이렇게 같이 대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본 거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네. 그때부터. 예. 그때 처음 왔었어요. 민재가 16세 대표 때 처음 와서 가평 전지훈련을 갔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숙소에서 쉬는 시간에 그 뒤에 나무 막 있는데 가가지고 벌집 막 건드리고 도망다니고 그런 역할을 하던 선수였는데 진짜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벌통을 왜 건드렸어요? 이 스피드 훈련을 좀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저희가 뭔가 이제 친해지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뭔가 그런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해야겠다. 이게 어릴 때 보면 친구들끼리 약간의 그런 거 한번 건드려주면서 같이 도망치면서 이제 벌을 매개로 좀 뭔가 네. 그런 친분을 조금 쌓는. 네 맞아요. 먼저 조별리그 1차전이었죠. 우루과이와의 경기였는데 첫 경기 좀 어떤 각오로 좀 준비를 좀 하셨는지. 일단 첫 번째 경기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했었고 맞아요. 근데 뭔가 이제 우루과이가 되게 강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할만하다 이렇게 뭔가 돼버려서 저희가 더 부담을 느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비긴 것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네. 많은 선수들이 되게 아쉬워했었어요. 이길 수 있었다. 네, 이길 수 그죠, 그죠. 있었는데. 보기에도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더 그 첫 경기가 그 11점. 그때 진짜 경기 보면서도 다들 그랬지만 황인범 선수 진짜 화면에 많이 보였거든요. 허리에 있으니까 위아래로 네. 그냥 계속. 본인도 좀 이거 듣고 좀 어떠셨어요? 11.75km를 뛰었다. 다른 팀들 이제 다른 국가 선수들이 얼마나 뛰었는지 봤는데 1등 선수가 크로아티아의 브로조비치 선수라고 13.7km 저보다 2km를 더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멀었다. 네, 아직 멀었구나. 두 분은 왜 이렇게 뛴 거예요? 두 분은? 그래서 그분은 그분은 조세 왜 이렇게 뛰다니? 미드필더 선수예요.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뛰죠. 네, 맞아요. 대단하네요, 진짜. 사실 이제 앞에서 이렇게 띄워주면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맞아요. 고맙더라고요 뛰면서. 어쨌든 우리 김민재 선수는 이제 월드컵 전부터 이탈리아 리그 지금 뭐 이달의 선수상도 받고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뽑은 MVP도 뽑혔는데 이게 참 그 진짜 명품 수비를 이번 그 월드컵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전 세계 통틀어서 수비수 쪽에서는 탑이다.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진짜. 네, 이제 탑이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황인범 선수도 이게 뭐 진짜 실제로 상대 팀으로 김민재 선수를 만나면 상당히 좀 버거운 상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얍삽 빠른 스타일이라서 제가 상대 팀으로 민재 만나면 안 가죠 이쪽으로. 네, 무조건 예. 다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네, 또 그냥 근데 이제 얍삽한 게 좋은 뜻이에요 축구에서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쵸. 그럼 어느 정도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리 다치셨으니까 그냥 느낌이 저희 자료화면을 쓸 수가 없어서 느낌이 말로 조금 살짝 예? 살짝 괜찮습니까? 재석이 형도 그렇고 살짝만 느낌만 살짝만 그냥? 느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몸싸움. 이렇게 하면 버틸만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할 만한데요? 네. 근데 이제 몸싸움을 할 때 이제 하체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저는. 하체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저는. 이제 하체로 이렇게 미니까
아 이게 들어와서 네. 약간 지금 약간 좀 일부러 아니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지 한번- 선수가 이거 살짝 해줘요. 살짝. 한번 이제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미리 피하시네. 아 조셉. 아 이거 일부러 하면 어떻게? 미리 일부러 하면 어떻게 해? 아니 저는 이제 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하니까. 예. 아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밀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다 아니거든요. 떨어지겠구나. 부상을 입고. 그럼 황인범 선수는 이제 몸싸움에 들어오면 피한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애초에 안 만들죠. 빠져있죠. 이쪽으로 맞아요. 됐으면 그냥 애초에 안 만들죠. 손흥민 선수도 또 이제 경기 중에 뭐 이제 상대 선수의 태클에 신발까지 벗겨지고 완전 그러니까요.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뭐 황인범 선수 뭐 그 외에 많은 선수들이 정말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김민재 선수가 주심에게 항의하는 손흥민 선수한테 빨리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제 호통을 그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 유명한 네. 판넬 있죠. 네, 이 장면입니다. 이 네. 장면.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또 손흥민 선수가 돌아가요. 예? 이게 손흥민 선수가 형 아닙니까? 네 맞아요. 4살.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뭐라고 좀 그러신 거예요 여기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나가서 제가 그냥 흥민이 형 그냥 뭐라 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골킥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흥민이 형이 이제 심판한테 계속 붙어가지고 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을 이제 보고. 아 저쪽에서 지금 골킥인데. 저희 팀 우리 골킥인데. 쪽에서 골킥인데. 근데 너무 저렇게만 나와가지고 뭐 이게 후일담 같은 거 그거였구나. 없습니까? 뭐 경기 끝나고 뭐 그냥 뭐 그런 건 없었고 일부 이제 팬들이 이제 좀 싸가지 없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경기장에서는 아 그렇죠. 형 이제 그만하시고 형 이제 골킥 날라오거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럼 혹시 저것도 이거는 사긴 사야 돼. 이거 다 돈이야. 그럼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아니 그러면 또 이건 근데 또 해볼게요. 나가는 저기 거 아니야? 그러면 내 감독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을게. 아이고 네, 저희 심판이고 제가 내가 심판? 이제 손흥민 선수. 아 근데 이거는 아니 흥민이 형 빨리 가라고. 그냥 가라고 좀. 그냥 가라고 좀. 그래서 이제 흥민이 형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짤이 다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 다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 짤이. 그러다가 이제 뉴네스 선수하고 이제 볼 경합 중에 종아리 근육 부상을 좀 당해. 네. 지금 괜찮습니까? 뭐 뛰어봐야 알 것 같은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쉬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저 경기 보다 깜짝 놀랐거든요. 예. 나가기가 뭔가 미안한 거예요. 팀 동료들한테.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다들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뛰려다가 이제 뭔가 도저히 좀 도움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건 좀 선수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재가 웬만하면 아픈 티도 별로 안 내고 뭐 막 부딪혀도 그냥 이겨내고 하는데 좀 많이 아파하는 게 느껴지는데 얘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무실점으로 끝내야 되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한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죠. 또 이제 그날 어쨌든 경기는 무승부로 좀 끝이 났고 네. 이게 좀 선수들끼리는 어떤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비겼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좀 이상하고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저희 경기 끝나면 잠도 잘 못 자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열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좀 진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다 같이 뭐 얘기하면서 뭐 다른 말도 필요 없이 그냥 너무 아쉽다 이 말만 그냥 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골을 너무 일찍 먹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수비수로서는 되게 미안하죠. 왜냐면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그래서 좀 전반전 끝나고 나서는 벤투 감독님 뭐라고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냥 뭐 급할 필요 없다고. 지금 되게 급한데 되게 급하셨을 거예요. 되게 급하실 거예요. 아씨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벤투 감독님이 화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또 얘기 들어보면은 라커룸에서는 잘했다.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이게 경기장에서는 감독님이 좀 액션이 엄청 네. 크세요. 네, 근데 이제 라커룸에서는 진짜 차분하게 오히려 그래요? 네, 항상 그러세요.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막 그 카메라 앞에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침착하게 있다가 라커룸 그걸 정신이 없어요 사실 한 번씩. 네. 어떤 정신? 너무 막 액션이 사실 한국 감독분들이랑 좀 달라요. 막 손짓도 막 이렇게 몸독장도 막 이렇게 크고 하니까. 맞아요. 우리 그 한국 감독님들은 어떤 스타일이 좀 많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막
뭐 소리 지르면서 야 이 새끼야 막 살짝 이런 스타일이시고 야야 임범아 살짝 이제 뭐 이런 스타일. 네, 맞아요. 그런 식이고 근데 이제 벤투 감독님은 좀 손동작이 좀 크신.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도시고 그게 네. 저희가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선수가 딱 실수하고 이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감독님 쪽을 실수를 딱 하고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감독님이 이제 이러고 있으면 좀 이제 선수들은 이제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위축이 되네 위축이. 우리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애드립을 했는데 안 터지면 이렇게 보게. 그런 것 아니, 같아요. 예.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아니 어쨌든 뭐 전반은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후반 12분에 조규성 선수가 헤더골로 와 이거 또 3분 뒤에 헤더골. 경기장 분위기도 좀 그런 느낌이 그대로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어서 되게 천문 같은 골이었고 또 하나 이제 스타가 하나 탄생되는 그 전에도 이미 맞아 그 전에도 사실 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 우루과이전을 보고 있었잖아요. 조규성 선수가 딱 이제 드디어 교체가 있냐면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막 진짜 저도 순간 저 선수 누구지? 와 진짜 잘생겼다. 진짜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도 얘기한 게 네. 아 이게 머리 찢어져 가면서 진짜 90분 내내 막 12km 뛰어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될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아니, 따로 감독님하고 그런 독대 자리를 좀 마련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있긴 한데 네. 저한테는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지적 같은 거 어떤 어떤 지적들을 좀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하시는 축구가 수비 라인이 이렇게 4명이 있으면 있으면. 같이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함께. 네,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좀 튀어나가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나가지 말라고. 제가 딱 나가려고 하면 민재야 설치지 말아라. 네, 살짝.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리액션 하시면 아 이렇게 자기가- 왜 나가냐고. 왜 설치냐고. 네,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민재. 기사에는 이제 예를 들어 뉴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김민재 벤투 감독과 뭐 따로 이야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 내용은 지적을 많이 당해요. 아 민재 하여튼 거기 좀 앞으로 나가지 네, 마. 나가지 말고 네, 나대지 말아라. 나대지 네, 살짝 이제 그런 느낌으로. 민재 나대지 말아라. 네. 근데 저 근데 사실 경기가 끝나고 나서가 이제 또 긴장이 됐던 게 그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경기 그래서 결과에 따라 선수들이 우리가 이제 16강을 오르냐 마느냐 추가 시간 8분 정도 해서 이제 선수들이 그래서 막 휴대폰을 이제 선수들이 그 경기를 좀 보는 모습도 좀 봤는데 선수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게 또 핸드폰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아 속도가 다르죠? 속도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와 이러고 있고 저기서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저는 새로 고침하는 거에서 봤었는데 막 골 찬스를 못 놓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영상을 봤어야 되는데 아 영상을 못 보고 새로 고치는 네, 거였어요? 새로 고침으로 봐가지고 그냥 시간만 빨리 넘어갔으면 네, 시간만 빨리 저는 이제 시간만 빨리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한 2초 지났는데 형 몇 초야 이러면서 몇 분 지났어 이러면서 계속 못 재고 거짓말이 아니라 시간이 제가 살면서 느꼈던 8분 중에 가장 길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요게 또 진짜 화면에 그 진짜 장면을 저희가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좀 해주세요. 약간 뭐 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요거 경기가 함께 봐야 되는데 웬만한 비용이면 저희가 근데 너무 비싸. 이게 막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어깨 동무 딱 하고 진짜 시간 몇 분 남았는데 이제 4분. 뭐 계속 4분이야. 아 진짜 제발 좀 빨리 좀 끝나라. 이게 딱 이거. 정확히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아 이거 자료 안 써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자료 안 써도 얼마나 네, 많이 아꼈네요. 이거 리얼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거 지금은 요거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딱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전에 16강 진출 가능성이 9%라고 했는데 기적을 진짜 보여주셨습니다. 예. 16강 이제 올라가고 3일 뒤에 경기였어요. 저희가 좀 사실 좀 많이 좁죠. 휴식 시간이 좀 왜냐면은 짧았어요. 네, 이미 네. 3경기를 치렀던 상황이었으니까 브라질전 들어갔는데 너무 사실 진짜 힘들더라고요. 호흡이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는데 브라질전 때는 이걸 넘어섰어요. 그냥 진짜 이게 몸이 막
터질 것처럼 과부하가 오면서 진짜 예, 너무 예, 힘들고 정신이 없고 이게 뭐 보이지가 않고 모든 걸 진짜 다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진짜 후회 없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전혀. 네. 그래서 더욱더 기분이 좋고 참 너무 감동적이었다. 뿌듯하고 너무 감동적인 그런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은 우리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 이 사실 뭐 너무 좀 가슴 찡한 그 장면이 많았어요. 같은 선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형으로서도 그렇고 좀 어땠습니까? 일단 얼굴 쪽 이쪽이잖아요. 만나서 처음 봤을 때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아프긴 한데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 진짜로 괜찮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괜찮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책임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부상인데도 무릎 쓰고 사실 되게 무리한 건 맞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뛰니까 또 저희가 따라서 이렇게 뛴 거 아닌가. 잇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이 황인범 선수는 대전의 아들, 김민재 선수는 통영의 아들로 불린다고 하는데 각자 지역에서 인지도가 황인범 선수는 대전 성심당보다는 위다. 김민재 선수는 통영 꿀빵보다 위냐. 꿀빵도 맛있는데 꿀빵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꿀 발라가지고 안에 팥 들어있어가지고 맞아요. 맛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뭐 다른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하는 얘기는 꿀빵도 유명하지만 굴이 또 유명하거든요. 통영 꿀. 통영 굴이죠. 근데 유명하죠. 너가 이제 굴은 좀 넘어서지 않았냐. 너 굴보다 위 아니냐. 살짝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굴을 좀 넘어서려면. 내가 통영 굴보다 위다. 이거 네. 주변에서는 얘기하지만 네. 난 아직도 조금 그러니까 통영 하면 이제 김민재가 안 나오잖아요. 통영 하면 이제 굴이 나오니까 먼저. 그래서 이제 굴을 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열심히 해봐야죠. 좋습니다. 자, 우리 김민재 선수는 또 통영 굴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황인범 선수는 어떻게? 성심당. 예. 심당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저보다는 한참 위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성심당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아직 굴을 따라잡기에는 멀었다. 나도 아직 성심당보다는 아직 못하다. 예. 김민재 선수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순간으로 아버지의 생선 트럭을 타고 통영에서 경기도 파주 훈련장까지 갔던 7시간 여기를 좀 뽑았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진짜야?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원래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만 엄청 큰 차 타고 이렇게 가니까 파주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멍게를 이제 배달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가지러 갔다가 다시 이제 통영으로 가지고 오는 그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주에 들리셔서 이렇게 내려주고 가셨는데 다른 사람들 이제 다 승용차 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만 이제 대형 트럭을 타고 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 붙어 있잖아요. 이제 물차들은. 그러네. 회사 명이나 뭐. 네, 뭐 이런 뭐 땡땡 수산, 어. 뭐 멍게 전문 막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부끄러웠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면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를 진짜, 그렇게 데려다 주시고 그먼 와중에. 거리를 아들을 위해서. 야, 참 정말. 그 와중에 진짜. 저를 생각해서 또 태워주신 거니까 그거를 아버지가 운전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징어를 씹으셨대요. 껌으로는 이제 졸음이 안 깨니까 이제 오징어를 막 씹으셨다고. 이게 그냥 승용차도 아니고 트럭으로 7시간이면은 이게 사실 7시간 타고 김민재 선수는 내리지만 아버지는 또 돌아가셔야 7시간을 돼요. 타고 내려가셔야 되니까. 어리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때 딱 한창 사춘기 때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태워주시게 됐는데 되게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간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선수들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그때 생각에는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는 좀 항상 피곤해 보이셨고 왜냐면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뭔가 미안하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다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보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럴 때마다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못하면 부모님 얼굴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실패라는 게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 유퀴즈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쌍둥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닮으셨어요. 일단 그 나폴리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폴리 우승을 진심으로 35년 만인가요, 그죠? 33년. 33년 만에. 나폴리가 뭐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나폴리가 진짜 말 그대로 힘으로 들썩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나폴리를 저도 처음 가봤는데 네. 이탈리아라는 도시를 처음 가봤는데 네. 나폴리는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거의 축구에 미친 도시가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걷기만 해도 옆에서 킴 거기 도시가 한 몇십 명이 킴을 외쳐줍니다. 나폴리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아니 어쨌든 최근에 이제 나폴리에 네. 이제 다녀오셨잖아요. 예. 나폴리라는 도시에서 좀 어땠습니까? 아, 제가 나폴리 가면 신호등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신호등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건널목에 서 있으면 그냥 통과를 해버립니다. 어머나. 그것도 쌩쌩 달려요. 근데 제가 건널목에 딱 쓰면 차가 씁니다. 오다가. 아이 정말요? 차가 오다가 서요. 건널목에 쫙 서요, 차가. 그럼 제가 딱 손 들면서 건네죠. 그러면 딱 창문 내리고 킴 하고 외쳐줘요. 아니 근데 저 심판께서 좀 너무하신 게 실제 김민재 선수가 아닌데 왜 본인이 김민재 선수처럼 환호를 해주니까 저도 그거에 받아주는 호응을 네. 저는 그 갔다 오신 거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막 선물도 주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진행이 되면 좀 위험해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통역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피자칸에다가 이분은 김민재 선수가 아닙니다. 닮은 사람인데라고 적어가지고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걸 들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바로 이 피자판입니다. 예, 요겁니다. 노네킴 네. 앤 소시아 닮은 사람입니다. 닮은 꼴입니다. 실제로 예. 이걸 실제로 써서 이걸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예, 이걸 계속 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걸 사진을 들고 찍잖아요. 같이 찍으면 이거 내리라고. 예. 나는 당신을 김민재로 생각하고 싶으니까 예, 내려라. 이게 가짜건 말건 나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이게 이제 저 관중석에 있는 그 우리 심판님을 보고 나폴리 팬분들이 좀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그래요. 예. 이기기만 하면 승리만 하면 우승하는 경기장이 거기 예. 그때 들어갔었는데 관중석에서 얘기하는 게 킴! 왜 여기 있어? 내려가야지. 예. 빨리 가서 몸 풀어. 킴 여기 킴 여기 있다고. 가서 몸을 풀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고. 중요한 경기인데 중요한 경기. 왜 지금 여기 있냐고. 관중석에서 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지금 아직도 우리 저 정동식 심판께서 갔다 오신 그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얼굴에 계속 뭔가 이제 꿈길을 거닐듯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살아가면서 그런 환대를 받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긴 합니다. 아, 진짜 이 누구에게나 이런 찾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 김민재 선수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일단은 김민재 선수 때문에 이런 환대를 받았고 이런 대접을 받았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김민재 선수 덕분에 여기 나오게 돼서 김민재 선수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김민재 선수가 승승장구하기를 제가 기원을 하고 항상 뒤에서 너무 멋있다. 팬으로서 응원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저도 오늘 알았는데 이제 정동식 심판께서는 특급 공격수를 상대하던 축구 유망주였다고요. 아, 축구를 언제까지 축구를 하셨어요? 네, 저는 근데 유망주는 아니었고요. 그래요? 그냥 축구 선수였습니다. 축구 선수였고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고 김민재 선수 같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했었죠. 운동선수, 축구 선수를 했었죠. 프로에는 가지 못하신 겁니다. 예, 프로에는 가지 못하고 제가 대학팀이나, 예. 제가 이제 제 스스로 판단을 하기에
내가 과연 프로팀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될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고 제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저는 이제 운동선수 시절에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대회가 끝나서 휴가를 줘도 제 개인 훈련을 했고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도 집에 가서도 매일 줄넘기 하고 언덕만 보이면 오리걸음으로 올라가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선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걸 보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한 거죠. 더 이상.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사실 내릴 수 있는 진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프로축구 심판 11년 차. 심판은 어떻게 입문을 하시게 된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시절을 축구장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걸 연장해가지고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심판에 입문을 했고 선수로서는 안 됐으니까 심판으로서 최고의 무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계속 연결해서 심판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K리그 가기 전에 다른 데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추어 경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이제 실업축구 그다음 이제 K리그까지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 10년 걸렸죠. 이게 K리그 심판이 되는 것도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네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럴 만한 게 이게 체력 테스트도 있고 이게 또 자격증 시험이 있잖아요. 예,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야 또 뭐 되고 빠삭하게 알아요. 예, 그거는 기본적인 거로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기본적인 체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체력 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못하면 2024년도는 저는 심판이 아닙니다. 체력 테스트를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어떤 체력 테스트를 합니까? 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종합 경기장에 가면 400트랙을 75m를 뛰고 25m를 걷고 75m 뛰고 걷고 해가지고 이거를 40회. 40회요? 네, 40회요?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4km인데 그 초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렇게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몇 분 안에. 그러니까 75m는 15초, 15초에 뛰고 그리고 25m는 쉬는 시간이 18초, 리커버리 시간이 18초. 와, 심판분들도 경기 한 번 하면 예. 보통 몇 킬로 뛰세요? 보통 10km에서 12km를 뜁니다. 그렇죠. 아니 그 공격수가 또 드리블해서 돌파할 때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저 사실 프로 심판이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굉장히 좀 많으셨다 그래요. 네. 저희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99년도 4월 5일 날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주머니에 딱 2,000원 있었거든요. 정말로. 집을 딱 열었는데 2,000원 있어서 저희 큰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더니 큰아버지가 그러면 너 노숙인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쉼터에 들어가서 네가 상담원으로 관리자로서 한번 들어가 봐라. 그 복지관 그 쉼터에 들어가가지고 한 2평 남짓한 데서 제가 여기서 노숙인 아저씨들과 한 4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4년을요? 예, 4년을 군대 가기 전까지. 그리고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7가지 정도의 일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7가지 일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리고 상담원 역할도 하고 중간중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경기 심판을 보러 가고 그런 경기가 없을 때는 또 일용직, 공사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이때 그 기상 시간이 한 새벽 4시 반이었다고 그래요? 예, 거의 4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고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25살까지 이렇게 해서 1억을 예. 아니 근데 이게 5년 만에 1억을 만들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저금을 해도 1년이면 1,200만 원 정도의 그때는 밥도 먹지도 않고 거의 물배 채우고 그때 당시에 그 초콜릿 묻은 과자가 있었어요. 99년도에. 그때 초콜릿이 묻어 있으면 조금 더 배가 부를 것 같아서 초콜릿 묻은 과자를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고 돈을 엄청 아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5년 만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해야겠다. 네,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상가에 분양을 하나 받았는데 그걸 사기를 당하면서 그거를 다 완전히 이렇게 수포가 돌아가면서 거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아니 그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나의 모든 것들을 진짜 네, 맞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인데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이 누군가가 사기를 치니까 너무 힘들게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다 보니까 진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감정도 생겼고 그래서 한 3달 정도를 방황했어요. 3달 정도를 방황하고 결국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과거로 돌려서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그 생활을 다시 한 7년을 그냥 했습니다. 그 생활을 또 7년을 다시 예. 그냥 다시 시작해가지고 제가 32살 결혼하기 전까지 그 생활을 거의 10년 이상을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여기 보니까 그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신용카드 영업, 스포츠 용품 영업, 일용직, 예, 그다음에 조경에도 하시고 복지원에서도 계시고 대리운전, 퀵, 체육회 근무. 네. 야. 오늘 사실 그 김민재 선수 닮은 꼴이 아니라 네. 이게 진짜 이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예. 그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돌 조경이거든요. 돌로 만드는 조경인데 그걸 폭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일을 제가 한 3개월을 했는데 3달 동안 오로지 돌만 보는 거예요. 아침 해 뜨면 새벽 5시에 일해서 저녁 7시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 14시간, 15시간 일했거든요. 옷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재활용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워다 있고 그때가 진짜 절실하게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매 순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아 제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막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혼자서 부정적이어서 인상만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족이 저기서 외식하는 걸 보면 너무 싫었어요. 그 모습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제 곁에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분이 거울을 보고 웃으면 이 내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은지 알고 이게 엔돌핀이 돌아서 좋아진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하는 게 거울을 보고 한 30초간 그냥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냥 왜 기분이 안 좋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약간 밝아지면서 내 마인드도 긍정적으로 되면서 웃으니까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제 주위로 몰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기분이 또 좋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야, 너무 좋은 얘기를. 예. 우리 정동식 심판께서 심판만 보는 게 아니시네요? 네. 지금도 다른 일을 하세요? 예, 지금은 축구 심판은 거의 프리랜서 개념이어서 수당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없는 겨울철이나 비시즌이나 전혀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작년에 그 환경공무관 시험을 봐서 환경공무관은 뭡니까? 환경공무관은 예전 명칭으로 호칭으로 했을 때 환경미화원이거든요.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이제 호칭 변경. 변경을 거군요. 네, 호칭 변경이 있습니다. 공무관이군요. 예, 환경공무관. 예. 이제 환경공무관으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업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공무관 끝나고 나면 그 짧은 시간에 제가 한 2시간 정도 퀵 서비스를 또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침 일찍 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도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지금도 새벽 4시 반에 계세요? 예,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그 현장 일을 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퀵 서비스를 하고 나서 그리고 5시 이후에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도 일처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심판 일을 네네네. 그 운동을 하고 가족한테 좀 없지 않아 미안한 게 있다면 가족과 보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인데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지금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차 작업하고 왔습니다. 청소하고. 아우야. 아침에 청소를 하고 오신 예, 거예요? 아침에 청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야, 열심히 해서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게 면역이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심판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은 가족들을 의식주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환경공무관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너무 많이 터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제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후의 스케줄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은 반차를 써가지고 이후에 스케줄은 아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고. 와가지고 아들하고 좀 같이 좀 외부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저기 우리 어떻게 되죠? 정현우입니다. 아 현우군. 반가워요. 우리 아빠 오늘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저기 아빠는 어떤 분입니까?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 네.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제가 옆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도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몰랐거든요. 자식들이 그냥 놀아주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아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가슴 벅찬 것 같아가지고 약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예. 참 이 세상 어떤 그 얘기보다도 아빠가 가장 뿌듯하고 행복한 얘기를 우리 진짜 그 아드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 예. 제 나름대로 힘들게 산 거를 지금 아들의 저 한마디에 뭔가 보상받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유키즈 분들한테도 너무 이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고된 하루하루를 사셨을까. 20대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 심판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네. 예, 남들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얘기를 하지만 나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 맞습니다. 참 그 얘기가 굉장히 참 오늘 좀 아니 만약 끝나고 저 가시면 어디 가실 생각이셨어요? 아니 아들이 뭐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다 괜찮아.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다 괜찮아. 예. 어쩜 저렇게 착해요, 그렇죠? 이거 참 어우. 그냥 아빠가 좋아하는 거면 돼요? 네. 그러면 오늘 아들이 아빠 먹고 싶은 거 먹자고 했는데 뭐 네. 먹고 싶으세요? 저는 고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정동식 심판께서 이렇게 나오시고 오늘 뭐 웃음과 더불어서 뭐 저에게 너무, 네. 오랜만에 저 눈물이 막 너무 나가지고 저도 그 뭐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야 나도 저기 우리 동식 심판님 같은 아빠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진짜 정도로 너무, 이게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김민재 하는 꼴이 아니라 이제 정동식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를 더 많이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동식 심판님. 예. 네.